자, 브레이크와 컨티뉴의 쓰임새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포문을 쓰고 있는데, 반복문을 쓰고 있는데, i가 5일 때 반복문을 종료를 하게끔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거 중에서 예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를 출력하는 게 있었죠, 아까 전에. 네, 1부터 10까지 출력해주는 게 어딨어. 너무 많으니까, 네, 너무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들고, 네, 1부터 10까지 출력하도록,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을 써야 되겠죠. 포문을 써서, int i는 1부터 i는 10까지 이렇게 되고요. i 플러스를 해서 이제 출력하는 걸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잘 할 수 있겠죠. cout를 해서 여기다가 i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i를 출력하고 이렇게 쓰면은 i가 이제 1부터 10까지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네, i는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죠. 나는 i가 1부터 5까지만 했을 때 i가 5이면은 나는 그만 출력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if문을 써서 i가 만약에 5와 같다면, 네, 5와 같다면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출력하지 말고 여기다가 브레이크문을 해서 이 포문을 빠져나오라는 소리입니다. 네. 포문을 빠져나오라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이구, 죄송합니다. 5까지만 하고서 이제 나오겠죠. 네, 5는 안 나오죠. 그쵸. 5는 안 나오고, 1, 2, 3, 4, 5가 하면은, 5가 됐으니까 여기서 브레이크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5도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i가 5보다 클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하면 되겠죠. i가 5보다 클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하면은 이제 5까지는 나오겠죠. 네,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보통 이제 어디서 동작을 하는데 동작을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동작을 하는데 어디서 멈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럴 때는 네, 브레이크문을 사용하면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위치문도 만약에 이제 거기 또 브레이크문이 있잖아요. 그쵸?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각각의 조건이 맞으면은 네, 더 이상 밑에 거를 동작시키지 않고 바로 브레이크로 나와 버리죠. 네, 그럴 때 브레이크문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식의 또 예제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출력할 때 짝수는 건너뛰는 뭐 그런 예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1부터 10까지를 이제 출력을 하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제, 짝수인 경우는 뭐냐? %2가 이렇게 해서 0과 같으면 이게 짝수죠. 그쵸?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브레이크가 아닌 이제 여기 컨티뉴, 컨티뉴를 실행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를 하면은 이제 이 부분 안 나오고, 안 나오죠. 그쵸? 2일 경우에는 그냥 컨티뉴 하는 거죠. 2일 경우에는 그냥 컨티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문하고는 조금 틀리죠. 브레이크문은 그냥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그냥 이 포문을 빠져나가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i가 1일 때는 홀수니까 그냥 밑에 있는 거 실행이 되죠. 실행이 돼서 i는 1이 출력됐단 말이에요. 여기 다시 돌아왔어. 2면은 2일 경우에는 얘가 지금 그 짝수니까 얘 컨티뉴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밑에 거를 실행 안 하고 그냥 이 위로 그냥 방법문을 다시 실행했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3일 때는 또 여기 홀수니까 밑에 거를 실행하고요. 그쵸? 4일 때는 또 짝수니까 컨티뉴해서 이 밑에 거 실행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네, 좀 약간은 틀리죠. if else문과는 조금 틀려요. 또 네, 애매하죠. 네. 그래서 브레이크문하고 컨티뉴문은 이런 것들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뭐 이런 예제를 한번 또 사용해 볼까요? 이거 내가 이거를 계속 써놓아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 쓰고 그냥 그렇게 해버렸네요. 상관없죠. 자, 요번에는 어떤 거를 하냐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출력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0일 경우에는 이제 종료시키는 뭐 이런 것들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화일문하고 쓴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int num이 있고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제 화일문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true를 주면은 얘는 이제 무한 루프 돌죠. 네. 계속 여기에는 무한 루프로 돕니다. 그래서 count 숫자를 입력하세요. 0 입력 시 종료. 이렇게, 종료가 아니라 종료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 줬고요. c인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을 num으로 이렇게 받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if가 만약에 num이 이게 0과 같다면 이제 어떻게 한다? 브레이크 문을 쓴다. 브레이크 문을 쓰고,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 이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0이 아닐 경우에는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num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num을 주고 and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계속 그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지 해서 계속 보여주겠죠. 보여주는 상태에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럼 1, 2, 3, 4, 1,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계속 이렇게 들어가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얼마만큼 집어넣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인테자를 넘어버려서 이럴 거야 아마. 이렇게 해서 이제 무한 루프로 두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서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끝났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멈출 때 뭐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하고 컨티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반복문에서 멈출 때 좀 많이 사용하고요. 반복을 멈춘다라는 개념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컨티뉴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나, 어쩐 플래그 체크라고 해야 되나? 트리거 역할을 할 때 컨티뉴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리거 역할을 할 때 컨티뉴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예전에 할 때는 함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수를 좀 늦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함수는 설명드릴 게 많아요. 네, 많아서 그렇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C 언어는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가. 아니면 C++은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있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함수를 잘 파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사용하든 C에서 C++에서는 굉장히 잘 이해하고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표시 설정을 바꿔야 되겠죠. 자, 이게 함수의 구조입니다. 네, 이게 함수의 구조인데, 자, 이게 함수의 구조인데, 함수의 구조는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도 이미지도 이제 뭐 나무 위키인가 거기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4학년인가? 아무튼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왼쪽에서 입력이 들어가면은 거기 속안에서 어떤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값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입력이 들어갑니다. 입력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함수의 구조에 보면은 입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나오고, 입력과 출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 코드 실행되는 게 있죠.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뭐 있냐? 함수명이 필요합니다. 함수명.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함수라는 거는 내가 뭐 시키는 단위라고, 행동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CCTV 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명령을 내렸을 때 CCTV 켜진다, 이렇게 했을 때 CCTV 키는 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CTV 켜, 그러면, 아니면 리모컨 온, 이러면 리모컨 온 하는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TV 꺼, 이러면 TV 끄는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함수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을, 속안에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해, 뭐 숫자를 더해, 이러면 숫자가 더해집니다. 숫자를 빼, 이러면 숫자가 빼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수예요. 그러면 이제 뭐 아까 전에 아직 TV 꺼, TV 켜, 이런 거는 뭐 어떤 그런 출력을 받을 필요는 없죠. 그냥 입력만 해고서, 아니면 입력도 필요 없죠. 그냥 함수명만 있으면 돼요. 야, TV 켜, 이러면은 TV가 켜져야죠. 그러면 거기는 행동만 있는 거죠. 입력이 어떤 거 들어가지 않잖아요. 행동만 있는 거죠. 그리고 출력도 필요가 없죠. 그러면 TV 꺼, 이러면 이것도 그냥 함수명만 있으면 되고, 행동만 있으면 되고, 뭐 입력이나 출력 같은 게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TV 리모컨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36이라는 것을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면 어떤 행동이 일어나나요? 36 채널이 보여져야 되고, 출력은 그 화면이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하잖아요. 그쵸? 36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EBS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EBS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EBS 채널이 뭐 10이다 이러면은 10을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그 10번 채널이 보여주겠다 하고 출력은 이제 거기 화면에서 이제 출력돼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0번 채널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함수명이라는 게 여러분들 리모컨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능키처럼 네, 이 번호 누르면은 그 채널이 보여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름을 우리가 함수명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입력, 행동, 출력, 함수명 이렇게 네 가지가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모습을 나타나면은 프로그램에서 쓰는 모습을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요 입력되는 부분은 함수명에 이렇게 가로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게 이게 입력 부분입니다. 예, 입력 부분이고 그리고 함수명이 필요해요. 함수명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전에 뭐 TV 켜 함수, 뭐 TV 꺼 함수,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필요할 때마다 TV 켜, TV 꺼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함수명은 따로따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명을 불러서 걔의 어떤 명령을 해줄 수 있다. 이래서 이게 이제 함수명입니다. 그리고 이 반환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출력될 때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여기 입력될 때 이 정수형이잖아요. 그러면 인티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행동하는 게 만약 36을 더해서 그럼 이제 40이 되겠죠. 그럼 40은 그것도 이제 인트형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반환되는 게, 출력되는 게 인트형이다. 이러면은 반환형도 인트형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출력되는 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있으면은, 그거에 맞는 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은 보이드형이라고 해서, 반환할 게 없다라는 뜻에서 보이드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메인을 쓸 때도 보이드형으로 쓰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냥 뭐 그래도 인트형이라도 좀 적어서 얘가 뭐 이렇게 잘 반환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 인트형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인트형으로 써도 뭐 리턴 제로 뭐 아니 리턴 트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반환하는 게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실행 파일이다 보니까 커맨드 창에서 실행해서 이게 만약 동작이 되면은 이제 리턴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값이 인트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리턴 값으로 줄 수도 있고 막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exe 파일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서 동작시키는 연동시켜가서 예전에는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은 없죠. 거의 그렇게까지 쓰는 경우에는 뭐 특별한 프로그램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쓸 때는 메인 값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환형이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 이게 뭐죠 이게? 갈매기 표시에 뭐 예전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 갈매기 표시에 뭐 괄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중괄호인지. 예. 아무튼 이제 갈매기 표시에 이거를 여기에 시작과 여기에 끝이고 여기에 라인이 수많은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행동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함수가 우리는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기 속안에 행동들을 집어넣고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프로그램에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갈매기 표시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은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네. 여기가 시작이고 이게 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면서 뭐 그냥 알게 모르게 사용했던 거죠. 뭐 if문이냐 뭐 아니면 포문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걔네들도 다 함수예요. 함수. 예, 함수입니다. 자, 볼까요? 얘는 다 함수죠. 네. 그래서 포문을 쓰면은 포함수인 거죠. 포함수문. 예. 그리고 가로에다가 여기 이제 매개 변수가 들어간 거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속안에 이제 실행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예, 비슷하죠. 똑같죠. 예. 예. 그래서 포함수, 그 다음에 뭐 파일 함수. 근데 보통은 그냥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함수.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함수에 대한 정의와 호출을 좀 설명을 해두る. 그러니까 호출이라는 건 이제 부른다는 건데, 예. 함수란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의 묶음이며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리모컨에다가 TV 켜 라는 부분에 버튼이 있을 거고 TV 꺼 라는 거에 버튼이 있듯이 그렇게 함수를 만들고 어떤 우리 이제 또 매크로라고 하잖아요. 이거 누르면은 켜지고서 뭐 유튜브가 어디 채널에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것들은 특정한 작업이 코드들이 거기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럼 세 가지 묶음이 한꺼번에 실행된다 라고 했을 때 예, 그것도 이제 함수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호출을 하죠. 버튼 누름으로써 이제 호출을 하는 겁니다. 함수의 정의, 함수를 정의할 때는 함수의 이름, 매개 변수. 매개 변수라는 거는 이제 입력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여기에서 이제 그 입력, 출력 이런 것들이 이제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력값, 반환값, 출력값, 함수 내부에서 수행할 작업 등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정의를 하고 int 이게 반환값이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이 add예요. 그리고 여기 속안에 이제 그 매개 변수 입력값인데 입력값이 요 콤마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콤마 개수만큼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가 들어가는데 int a랑 int b 두 가지를 집어넣을 때는 여기 이제 그 콤마를 집어넣어서 분리를 하고 두 가지를 이제 집어넣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리턴은 뭐냐면은 여기 반환값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반환됐을 때 a 플러스 b라는 게 반환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은 더해진 값이 3이 리턴이 되겠죠. 네. 이거 조금 이따가 이제 실험을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호출.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함수의 이름과 필요한 매개 변수를 전달하여 호출합니다. 호출한다는 거는 우리가 여기 지금 이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호출해야지 얘가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result라는 곳에다가 하는데 여기 add 값을 3과 5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3과 5가 들어갔으면은 더해지면 8이라는 값이 리턴 값으로 나오죠. 8. 그럼 얘 전체가 이제 8이 됩니다. 8. 8이 돼요. 그래서 리절트 값에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잠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수를 적을 때는 새로운 곳에다 하도록 합시다. 이거 지금 이제 너무 길어서 우리가 보기가 힘드니까 요거는 카피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카피를 해놓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로 실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콘솔 앱으로 실행을 해 주세요. 콘솔 앱 다음으로 실행을 해 주시고 이름은 그냥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컨트롤 F5는 이제 잘 하시니까 이거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보였던 요거는 std는 이제 그 네임스페이스로 우리 정의를 하면은 여기가 이제 cout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컨트롤 F를 눌러주시면은 헬로 월드가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있던 코드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만들 때, 여기 지금 이제 이거는 메인 함수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제 함수랑 똑같죠. 네. 여기 지금 함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온 게 이제 이것도 함수예요. 여기 보시면은 int가 반환형이고 함수명은 main이에요. 그리고 입력하는 여기 이렇게 가로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을 뿐이에요. 입력할 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선은. 그리고 리턴 값은 네, 지금 int형으로 리턴해라. 그리고 가로, 시작,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함수 자체인데 함수에서 함수 안에다가 함수를 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은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 바깥에다 정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이거 만드는 요 함수 add 함수를 한번 바깥에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nt add라고 돼 있었죠, 아까 전에. 그리고 int a와 int b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여기서 리턴 값이, 왜냐면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리턴 값이 a 플러스 b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수를 정의했어요. 함수 정의.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호출을 해야 되겠죠. 호출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메인 안에서 호출하는 겁니다. 다른 함수 내에서 다른 함수를 가져와서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선은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아까 이제 리절트라고 했죠. 리절트라는 곳이 있는데 리절트에다가 우리가 이제 저 함수 했던 것을 add라는 함수에다가 아까 전에 뭐였어? 3,5를 집어넣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리절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게 지금 리턴 값으로 int형이잖아요. int형. 요 int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3과 5를 int형에 3과 5 a, b 대신에 3, 5가 들어간 거예요. 3, 5가 들어가서 3 플러스 5면은 이제 8이죠. 8이 리턴 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리턴 값은 이 전체가 이제 8이라는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리절트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리절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리절트의 값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컨트롤 F5를 눌러볼게요. 네, 리절트는 이제 8이라는 값이 나왔죠. 네. 자, 그럼 뭐 우리가 또 만들어 볼까요? int 너무 그렇다. 어떤 게 좋을까요? 또 예제가 또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또 add 2라고 합시다. add 2를 int a, int b, int c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더하는 예제를 또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제 add 2에다가 뭐 하느냐? add 2에다가 여기 리절트에다가
add to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매개 변수가 a, b, c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매개 변수를 리절트로 하고 하나, 그 다음에 뭐 3, 뭐 여기 10, 20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3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여기 들어가서 요것도 이제 하나의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 둘, 3개 들어가서 다 더한 값이 또 여기 리절트가 나오니까 리절트가 어떤 값이 나오겠죠. 네, 한번 봅시다. 네, 38이 나오네요. 38이 나왔어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3하고 5하고 더하면 8이죠. 8이 들어갔어요. 그쵸, 8. 10하고 20하고 더하면 30이죠. 8하고도 같이 더하니까 38. 네, 그래서 38이 리턴 값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조금 뒤에 더 이제 활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